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 오늘 뉴스 픽 시간인데요. 염재인 뉴스토마토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염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염 기자님은 네. 주로 이제 하얀색, 좀 단색, 이렇게 좀 단정해 보이는 색 이런 거 좋아하시죠? 저 변호사님을 돋보이게 무채색이 찍고 있어요. 이게 나이가 젊으면 그런 단색 이런 거 좋아하고 나이가 좀 들면 뭔가 좀 이렇게 생기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막 빨강색 이런 걸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내가 옛날에 우리 엄마 보고서 참 놀렸는데 놀릴 게 아니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우선 모더나 백신이 2주간 701만 회분이 지금 도착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루마니아로부터 45만 회분 들어왔더니 뭐 우리가 뭐 백신 거지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무슨 일입니까? 네, 그 공급 차질이 빚어졌던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701만 회분이 2주간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이 됩니다. 네. 앞서 모더나 측은 그 제조소 실험실 문제로 공급 차질이 발생해서 기존에 예정된 이달치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의 물량만 공급할 수 있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네. 백신 공급 차질에 따라서 그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4주에서 6주 늘어나면 2주나 늘어난 건데 괜찮냐 이제 물어봤더니 더 땡기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조금 더 늦추는 거 이거는 괜찮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모더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모더나 결과적으로는 850만 회분의 절반은 들어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들어오는 겁니까? 네, 모더나 백신 101만 회분은 오늘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네. 나머지 600만 회분은 그 향후 2주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당초 8월 공급약 850만 회분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그 정부는 이번 백신 공급으로 추석 이전까지 그 인구의 약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어제 백신 2차까지 맞았어요. 네, 네네. 이제 맞았는데 1차 때는 아무 느낌이 없더니 2차 맞고 나니까 조금 뻐근뻐근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맞고 나니까 좀 마음이 너무 편하고 이제 아무 데나 가서도 놀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물론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음이 편하니까요. 혹시 안 맞으신 분들 차근차근히 잘해서 꼭 맞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랑제일교회가 여전히 문제인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사실 그 시설이 폐쇄된다 이런 명령이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700여 명의 교인들이 지금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어제 서울 도심에서 700여 명의 교인이 참여하는 거리 예배를 벌였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쯤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 연합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정광욱 목사는 별도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신도들은 휴대전화로 예배 영상을 보면서 기도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광훈 씨는 별도 스튜디오에서 했고 그러면은 신도들만 교회에 모여서 이 예배를 봤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 광화문, 시청 요 일대에서 700여 명 정도가 흩어져서 거리 흩어져서? 예배를 봤다고 합니다. 거리 예배를 봤다? 네, 네. 그럼 그냥 집에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관광문까지 나서 뭔가의 그 시위 아닌 시위가 아닐까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집에서 그냥 이게 비대면 예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집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그냥 시끄럽게 하면서 밖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700여 명이면 어쨌든 상당히 인원이 많아요. 근데 네네. 경찰하고 충돌은 없었나요? 네, 다행히 그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충돌은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그 경찰에 체포되거나 입건된 교인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거리 예배에 대해서 근데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해 해당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해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게 혹시 모를 위험이 있으니까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스스로 방역을 잘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참 특이하다기보다 오늘 재밌어요. 그 부동산 전수조사.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 과정 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위법 행위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전수조사를 맡겼던 건데,
그러고 나니까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권익에다가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죠? 네네.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는 겁니까? 네네.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당 소속 국회의원 그 가족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네. 권익위는 이들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그 해당자 500여 명에 대해서 최근 7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왔는데요. 부동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자기네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겠다 했는데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상키로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더 부동산 취득이나 보유 관련된 위법 이런 게 조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긴 했는데 뭐 얘기 나온 거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침착함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월에 민주당보다 더 엄격한 대처를 약속을 했는데요. 어제도 역시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질 경우에는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농지법 위반으로 그때 이제 문제가 있었다가 이번에 무혐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권익위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의원님들은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조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염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중간중간 그리고 끝날 때쯤에 제가 댓글 읽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 시간에 뵙겠습니다.